안녕하세요. AI 리서치 엔지니어이신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젠 벤치, A World Knowledge Integrated Benchmark for Reasoning Driven Text Image Generation 논문 최신 버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T2I, 그러니까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델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지, 특히 월드 날리지나 임플시 리즈닝 능력을 봐야 한다는 건데 오늘 다룰 이 월드젠 벤치가 딱 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 최신 T2I 모델들 성능이 정말 놀랍긴 한데 여전히 좀 복잡한 뭐랄까 상식이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 프롬프트에는 약점을 보여요. 그 논문에 나온 피겨 1 예시가 딱인데 아, 그 바미안 계곡 농부 사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2001년 늦가을 바미안 계곡 농부 이미지를 만들려면 모델이 그냥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바미안 석불이 2001년 3월에 파괴됐다는 월드 날리지를 알아야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늦가을이면 석불이 없겠구나 하는 임플리식 리즈닝까지 해야 정확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아하. 근데 현재 모델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냥 키워드 매칭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네요. 그래서 월드젠 벤치가 나왔군요. 이 벤치마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 월드젠 벤치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휴메니티스, 그러니까 역사나 문화 같은 인문학 분야하고요. 네이처, 과학 분야죠. 휴메니티스는 이제 국가나 지역별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총 732개 정도 되고요. 네이처는 천문학, 물리학 같은 분야 6개에서 340개 프롬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와, 꽤 많네요. 네, 그 피겨 2랑 3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LLM으로 일단 생성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직접 팩트 체킹이랑 로지컬 밸리데이션까지 다 거쳤다고 해요. 신뢰도를 높이려고요. 그렇군요. 근데 평가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날리지 체크리스트 스코어라는 걸 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매트릭들이랑은 좀 다른 방식인데요. 네, 기존 FID나 클립 스코어 같은 거랑은 다르게요. 그렇죠. FID나 클립 스코어는 보통 이미지 자체의 품질이나 뭐 텍스트랑 얼마나 유사한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월드젠 벤치는 그걸 직접 평가하진 않아요. 대신에 각 프롬프트마다 관련된 지식, 그러니까 날리지 체크리스트를 딱 만듭니다. 체크리스트요? 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가 그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그러니까 explicitly, fully, unambiguously 하게 만족시키는지를 VLM,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T-4o 같은 걸로 평가하는 거죠. 아, VLM으로 평가하는군요. 근데 VLM 평가는 좀 주관적일 수 있고 헬루시네이션 문제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 방식이 좋은 게 VLM한테 그냥 이 이미지 어때? 하고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바미안 프롬프트면 체크리스트에 폭파 흔적이 보이는가, 전통 하사라 복장을 입었는가, 추수 후 그루터기가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죠. 피겨 4의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네네. 전자기유도 프롬프트면 그래프 기울기가 특정 지점에서 최대인가, 최소인가 이런 걸 딱딱 묻는 거예요. 아,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VLM이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답할 여지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이랑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와이스 같은 이전 벤치마크에서 제기됐던 VLM 평가의 불안정성 문제를 좀 개선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이네요.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소타 모델 22개를 돌려봤다고 하셨는데 테이블 1, 2 참고? 네,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우선 오픈소스 모델들 중에서는 디퓨전 모델들이 확실히 강세를 보였어요. 역시 디퓨전인가요? 네, 특히 스테빌리티 AI의 SDB 3.5 라지 모델이 휴메니티에서 12.57점, 네이처에서 7.9점으로 퍼블릭 스코어 중에서는 제일 높았습니다. 오, 반면에 오토리그레시브 AR 모델 중에서는 쇼 512가 휴메니티에서면 11.75점으로 선전했어요. 그런데 네이처 분야에서는 3.76점으로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뒤처졌죠. 아, AR 모델이 과학적 지시 표현에는 약한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AR 모델이 세만틱 코헤런스, 그러니까 의미론적 일관성은 잘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과학적 사실성이나 복잡한 월드 날리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프로파일터리 모델들은 어땠어요? GPT-4 점수가 엄청 높던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오픈AI의 GPT-4o가 휴메니티에서 24.46점, 네이처에서 19.61점을 받았어요.
이건 뭐 모든 오픈소스 모델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와, 2배 가까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모델 크기나 데이터 양의 차이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T2i 모델 성능에 있어서 방대한 월드 날리지를 얼마나 잘 통합하고 또 인프리스 리저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정말 결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확실히 그렇네요. 다른 상용 모델들은요? 미드전이나 이데오그램 같은 것들이요? 미드저니 V6나 이데오그램 2.0 같은 모델들은요. 휴머니티 분야에서는 그래도 오픈소스 디퓨전 모델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어요. 각각 12.33점, 12.42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네이처 분야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좀 낮았어요. 미드저니가 5.77점, 이데오그램이 9.34점이었으니까 과학적 정확성 부분에서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GPT-4의 선곡을 보면 AR 아키텍처 자체의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오픈소스 AR 모델들은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젠 벤츠는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걸 넘어서 T2i 모델이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들, 특히 오픈소스 진영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할지 그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이제 당신 같은 연구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GPT-4 같은 모델들이 보여준 이 엄청난 널리지와 리즈닝 능력, 이걸 오픈소스 모델들이 따라잡으려면 그냥 데이터만 많이 넣는다고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변화라. 예를 들면 knowledge grounding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아니면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든지 혹은 리즈닝 능력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파인튜닝 전략 같은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당신의 다음 연구가 단순히 프롬프트랑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연결하는 걸 넘어서 정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T2i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논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